이제부터 지금 진행할 내용은 환경 분석과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을 보는 시장을 조사하는 역량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업이 미래를 창조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 아시죠? 월트 디즈니 씨가 디즈니랜드를 열심히 이제 만드는 중에 완성본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에게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디즈니 씨가, 월트 씨가 사실 이걸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너무 비통하지 않으신가요? 막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가족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디즈니랜드를 가장 먼저 보신 분이 그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의 상상 속에 있는 내용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 현실로 구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그 기술이나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어떻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게 달걀 만드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공상을 쓰든 공상 소설가가 막 소설을 막 써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책만 보면서 그거를 막 상상하기는 좀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추상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또 막 그려요. 그 책을 읽고 느낌을.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화가가 막 애매한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걸 보고 작가들이 이게 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조금 더 현실화가 되잖아요. 구체화가 되면 이제 기술자들이 뭐합니까? 그거를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개발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시장에 내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옛날에 혹시 신설불격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스티브 잡스 흉내 내는 거 혹시 장면 있죠? 장동건이랑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화면도 왜 이렇게 하면 커진다고 하지 그래?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농담으로. 근데 누군가가 상상을 했고 그 상상한 게 어떻게 기술로 구현이 된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상상을 하고 있어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아마 화성을 갈 거야. 화성에 가서 뭔가를 우리는 거기에서 아마 지구가 너무 오염돼가지고 화성에 가서 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누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기 위해서 기술자들은 다 뭐합니까? 지금도 밤샘을 하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스템을 지금 열심히 개발을 또 막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의 일자리를 뺏어가는지를 모르고 하여튼 여러 생각들을 막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저희가 사업 전략에 있어가지고 미래를 창조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예측하지 못했다라기보다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들을 또 했다고 합니다. 저는 종종 10년 후에는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이 했습니다. 자,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가 혹시 지금 생각하기에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막연한 두려움으로 10년이 지나도 마스크를 계속 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으신가요? 요즘 이제 마스크를 아예 빼자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다들 마스크를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0년이 지나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그럼 10년이 지나도 또 바뀌지 않을 거는, 물론 우리가 밥을 먹고 생활을 하고 이런 패턴들은 인간의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인간의 사회활동은 어쩌면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코비드19 이전과 코비드19 이후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런 거죠.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겠구나.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러면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집에서는 외로운 상태로 있겠구나.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아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아이템들을 고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이 지나도 집에 들어가서 뭔가 돌볼 수 있는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은 변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다 많이 하시는 거죠. 그쵸? 그치만 10년이 지나면 변할 거는 사람들이 좀 더 스마트한 환경들을 원하겠구나. 예를 들어 뭐 반려식물을 키운다, 반려동물을 키운다. 여기에도 내가 관여하지 않고 또 스스로 이게 우리 동물이나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과 10년이 지났을 때 변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인터넷에도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자,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깡그리 다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비즈니스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좀 이따 사례들이 나오지만 근데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은 아이템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어.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까? 아니면은 이거에다가 플러스 또 단가를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돌파구는 사실은 더 나은 질문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지 않고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갑자기 창의적인 아이템이 뚝딱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코닥의 조지 이스트먼은 평범한 사람들도 사진 찍기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쉽고 덜 번거로울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아주 막 어려운 이 카메라 보이시죠?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에 보면 엘리자베스 영화 나오는데 거기도 그 엘리자베스가 이런 것 가지고 찍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똑딱이 카메라까지 똑딱이 카메라도 지금 없어져 버렸죠. 뭘로 다 흡수됐나요?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 들어와 버렸어요.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초기에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그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구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원래 있던 거를 계속 원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봤더니 이런 질문을 가지고 현상을 봤더니 아니 자연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뭔가 착 접착력이 필요한 거예요. 접착력 어디 이렇게 벽에도 잘 붙어 있고 뭐 이런 접착력 있잖아요. 또는 인체에도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접착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질문을 하는 거죠. 자연은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 봤더니 민달팽이나 개찌렁이나 얘들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죠. 송충이나 얘네들도 잘 보면 그죠? 잘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인간에게 뭔가 인간이 필요한 뭔가 제품으로 상용화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축한 곳에도 잘 붙는 상처 밴드를 민달팽이나 개찌렁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요 성분에서부터 뽑아내서 만든다는 거죠. 그냥 달팽이는 달팽이고 지렁이는 지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쟤들은 저렇게 잘 붙어 있을까? 저 접착력을 어딘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뭐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민달팽이나 개찌렁이가 천연 소재이다 보니 심장이나 방광 등에 붙이는 밴드로 개발을 했고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수술실에서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면서 운영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성장한 기업이 코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닥 필름 써보셨나요? 코닥 아시나요?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모르시죠?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꿨던 회사거든요. 우리 디지털 카메라 이전에 필름 카메라가 있었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이름이 코닥이에요. 코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코닥이랑 후지필름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코닥은 미국 시장 점유율 90% 상황에서 90% 상황일 때 우리는 필름을 파는 회사야. 아날로그 그 카메라에 필름을 파는 회사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필름을 막 열심히 파는데 코닥도 나름 R&D 부서가 있었겠죠. 그 R&D 부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시대가 이렇게 오는데 사진도 아마 필름에다 찍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바로 찍는 이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어요. 디지털 기술 이미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코닥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얘가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자기네 필름은
안 팔리겠죠. 그죠? 안 팔리고. 근데 코닥은 자기네를 우리는 아날로그 그 카메라에 필름을 파는 회사야 라고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거예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 우리 시장이 없어져 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개발한 내용을 더 이상 발전을 못 시키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카메라 시장의 주도권이 디지털 기반으로 넘어가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죠. 기술은 먼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과 비즈니스 모델이 충돌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닥은 카메라를 싸게 팔고 필름 판매와 인화 시장에서 수익을 남기며 사업을 해왔거든요. 요즘 이런 회사 혹시 누가 있나요? 기계는 싸게 팔고 다른 거를 계속해서 충당해주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일단 프린트기, 잉크젯, 잉크나 이런 것들을 싸게 비싸게 팔죠. 기계는 거의 좀 싸게 주고. 또 뭐가 있죠? 요즘 이제 캡슐 커피 좋습니다. 캡슐 커피도 집에 기계는 거의 막 몇만 원이면 다 들어가게 하고 캡슐을 비싸게 팔죠. 그죠? 캡슐을. 자, 이런 전략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해왔던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틀린 건 아니었어요. 틀린 건 아니고 나름 괜찮았지만 근데 이거를 시장이 아예 그 시장 전체가 변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사실은 선택을 한 거죠. 이쪽 팀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필름과 인화 시장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필름 대신에 우리는 SD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카드와 온라인 앨범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장을 정말 선도했던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프로그램, 온라인 사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똑딱이 카메라 하면 싸이월드 혹시 여러분 써보셨나요? 싸이월드 써보셨어요? 싸이월드 모르시나요? 싸이월드 모르시는구나. 아유, 싸이월드 모르시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나왔던 소셜미디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다 사진 공유하고, 맞죠? 사진 공유하고 사진 밑에 댓글 달고 다 친구들 막 방문해서 글 달고 이런 걸 하잖아요. 이걸 세계 최초로 했던 회사가 지금 사실 그 SK의 싸이월드였어요. 근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못 시키고 이게 사장되어 버렸죠. 사장되어 버렸는데 그 이유들은 SK가 사실은 폐쇄적인 정책을 했어요. 외부로 확장 안 되게 하고 우리끼리만 하게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서비스가 없어지게 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BTS나 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전에는 뮤직비디오를 개발을 하면 그 일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유료로 광고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정말 좀 돈을 내고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컨텐츠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뮤직비디오가 딱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어디에 오픈하나요? 유튜브에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오픈성을 다 가져요. 열린 확장을 위한 오픈성을 가지거든요. 만약 유튜브처럼 유튜브에 돈을 낸 사람만 보게 했었다면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이제부터는 앞으로 점점 확장이 돼야 되고 오히려 더 나를 더 열어서 공개를 해야만 더 시장을 크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더 막고 내가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더 보호하려고 하고 폐쇄적으로 가려고 하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자, 코닥은 결국 필름 제조라는 분야만을 고집을 했고 이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망했어요. 자, 근데 후지필름은 똑같이 필름 회사였어요. 지금도 필름이랑 붙어 있죠. 근데 이 회사는 핵심 역량을 다시 재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필름을 팔긴 하지만 필름에 들어있는 그 유효한 어떤 성분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필름 회사가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잘 안 되죠. 혹시 노키아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노키아라는 회사? 노키아라는 회사는 원래 고무를 생산하던 업체였어요. 고무를 생산하던 업체가 핸드폰 회사로 넘어가는 것도 잘 상상이 안 되죠.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혁신을 추구했던 기업들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고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계속 고집했던 것들은 많이 실패했다. 물론 그런 기업 중에 살아남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소스 베이스를 지금도 탑시크릿이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아무튼 후지필름은 핵심 역량
분야의 재정의를 통한 혁신을 진행을 했고 2015년에 최대 수준인 1200억엔의 순이익을 달성을 하는데 이게 필름 팔아서 달성한 게 아니고 필름 생산의 주 재료인 콜라겐과 사진 변색 방지에 사용하는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키산틴을 활용해서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 화장품을 개발했대요. 필름에 이런 게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재료들이 다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아까 만든 아스타리프트라는 회사 그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혁신을 되찾은 수지 필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빌드업하고 나면 이제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를 정의할 때 우리는 애완견과 관련된 뭔 회사야 라고 딱 그러니까 애완견 샴푸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애완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회사야 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정의가 또 달라지겠죠. 비즈니스 방향들이. 자, 그래서 하버드대 고명대 교수가 철도회사 성장이 멈춘 이유는 승객과 화물의 운송 수요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철도업체야. 갈 수 있는 곳은 철도길이 놓인 곳만 갈 수 있어. 라는 어떤 제한들. 자, 요런 거에다가 제한을 해서 규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 철도회사는, 우리 회사는 관광객들이, 승객들이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을 제공해주는 회사야. 라고 정의했다면, 철도회사가 물건만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여행 프로그램으로도 계속 발표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없다. 새로운 중단기적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뭔가 잡았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P&G 사례가 나와 있죠. 자, P&G 사례는 정말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P&G는 지금도 자기네가 제품을 개발할 때 고객들을 자꾸 참여시킵니다. 이 과정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데, 자, 1879년에는 아이보리라는 비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아이보리 비누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아이보리. 물에 뜨는 비누. 욕조에 들어갔더니 다 가라앉았고 다 녹아버리잖아요. 못 찾아가지고. 근데 물에 뜨는 아이보리 비누를 시작을 하고, 1933년에 대공황 시절에, 이거 터치가 되는군요. 이거 좋은데요? 대공황 시절 최초의 합성세제 드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나요? 자, 최초의 기능성 세제 타이드를 만들고, 치약도 만들고, 기저귀 팸퍼스도 만들고, 그리고 페브리즈도 만들었어요. 페브리즈. 자, 그리고 나서 치약 미백제, 크레스트, 화이트 스트립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제품으로만 딱 보면 그냥 제품만 혁신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탁월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제품 혁신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P&G는 지속적으로 그 과정도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50명의 영업사원 소매직파를 선택을 했고 도매가 없게 만들었어요. 1924년도에 최초의 시장조사 부서를 설치를 했고 1931년도에는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브랜드 간 상호 경쟁을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매장을 공략하고 10년마다 혁신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추구를 했답니다. 10년마다 우리는 아예 비즈니스를 전체를 바꿀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비누만 생산했는데 치약으로 넘어가 볼까? 뭘 해볼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거 이외에도 P&G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결국은 제품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P&G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1800몇 년도에 시작한 회사잖아요.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1979년이 100년이잖아요. 그러면 2079년이 되면 200년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한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130년 역사? 아닌가? 140년 역사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역사를 가진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중간에 계속해서 혁신해왔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남민우라는 분이 다산네트워크 대표이고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의 이사장인데 이분이 요즘 사람들이 자꾸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건 여러분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의견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달려있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끊임없는 다각화가 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통신 장비 하나만 갖고 하얀 우물만 팔라고 하는데 그걸 아무 의심 없이 집중을 했었답니다, 자기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IT판에서 3, 4년 안에 가면 죽다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수합병하면서 계열사를 5개로 늘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이리버라는 MP3 플레이어 생각나시나요? 아이리버라는 MP3 플레이어 생각나시나요? 그 MP3 플레이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IT 장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얼리 어답터거든요. 생기면 바로 가서 다 써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P3 시장에서 아이리버가 정말 막강했습니다. 막강했지만 더 이상 뭐 다른 그 기술에만 막 포커스를 맞추고 좀 더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다양성에서 많이 생각을 하지 못했고 사업 다각화에 사실 초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막 내비게이션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막 이게 그때 다각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이게 다 무산이 되고 다시 또 하나로 또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내가 속하려고 하는 그 산업에서 변화가 빠른 조직이 있고 빠른 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사업 다각화를 하니까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위기가 없었어요. 사업 다각화가 먼저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무슨 선택과 집중을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는 거의 독에 가까운 거예요. 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가지 아이템을 딱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기업에서도 뭔가 제품을 출시를 할 때는 한 가지를 내놓는 경우는 우리 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단가가 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는 시리즈 단위로 많이 개발해요. 특히나 식품 쪽은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뭔가 하나를 만들면 또 다른 세트로 꼭 같이 만들어서 하나가 같이 판매될 수 있게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각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틈새 시장을 우리가 결국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 틈새 시장을 찾아 나가는 거 역시도 뭔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궁금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스티브 잡스가 왜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중간, 즉 제3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본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태블릿 쓰기는 너무 익숙하죠. 그죠? 최근에 그냥 줌으로 수업을 하는 바람에 노트북을 쓰게 됐지 그 이전까지는 컴퓨터를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었죠.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이런 걸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죠? 자, 그런 시장들을 발견해내는 것은 비어있는 시장을 사실 틈새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애견과 관련한 샴푸에서 틈새 시장을 발견한 거죠. 그죠? 고객들이 샴푸를 먹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니즈들을 찾아낸 거고. 자, 여기도 반려동물도 많고 뭐도 많지만 집에서 뭘 할 수 있는 그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틈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과 스마트폰 시장 사이에 비어있는 틈에 주목해야 아이패드라는 태블릿 시장을 열었고 그동안 놓치고 있는 틈을 발견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워크숍 각자의 내용을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경험을 기반으로 뭔가 취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취업을 하는 단계에서도 상업가적인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과 취업만 생각했던 사람은 면접을 볼 때부터 대부분 달라 보여요.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라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여기 입사했을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주 크게 변화되는 트렌드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렌드를 한번 봤을 때 어떤 파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산업 업종은 그 내에서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업에 속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강의 자료에도 있지만 자, 이런 컨셉이 있어요. 자, 거시 트렌드의 예시로, 자,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이런 트렌드가 있대요. 자,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생각했던 그 아이템, 그리고 그 아이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산업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결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소확행. 고객들이 내가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소확행을 즐기게 될 것
같아. 소확행을. 자, 두 번째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면 미닝아웃.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치나 사회적 신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소비 트렌드인가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독도 지킴이 티셔츠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엄청 많이 사. 근데 그런 걸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의식을 전환시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되겠죠? 플라시보 소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따져서 소비하는 현상. 자, 내가 하려고 하는 지금 비즈니스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혼자라는 것. 자, 그리고 스테이케이션. 어딘가에 머물면서. 자, 가장 최근에 이 스테이케이션이 많이 떴던 게 뭐죠? 호캉스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호캉스는 뭐죠?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거예요. 호캉스. 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스테이케이션. 고령화 100세 시대를 위한 아이템인가? 그다음에 저출산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아이템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가 봤더니,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처리하는 건가? 그게 아니면 언택트 기술인데, 사람과의 접촉이 필요 없는 비대면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블록체인은 인터넷상에서 서로 간에 거래를 할 때, 이 거래가 내가 거래를 했는데 그거 안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 있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거래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탈중앙화 기술인가? 아니면 5G 기술인가? 아니면 스마트띵, 그러니까 스마트한 어떤 작은 사물들, 물건들 이런 거에 속하는가? 그게 아니면 가상현실에 속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뭔가 게임을 개발하려고 한다. 페이스북에 오큘러스라는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가상안경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속하는가. 자, 이런 항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컴플라이언스 내용인가, 층간소음 방지법 강화에 해당되는가, 성폭력 범죄 법정형 상향인가, 탈디젤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 부동산 규제 대출 요건 강화와 관련된 건가? 최저임금법 시행과 연관이 있는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정책에 해당이 되는가? 방과 후 수업을 확대한다는 이런 트렌드가 막 있는데 내가 지금 해당하는 비즈니스 컨셉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여기에서 보시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책 있으시죠? 선생님 책 있으시죠? 책 하나 챙기시고요. 책 하나 챙기셔가지고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자, 요 중에서 하나 동그라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어디에 속하나요? 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하면 여러 개를 다 동그라미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아이템은,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소확행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소확행 동그라미, 그죠? 혼자라는 것, 요 문제를 뭔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고령화 100세 시대? 고령화 100세 시대와 혼자라는 것이 또 결합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포함된다고 하면, 여기도 한번 동그라미 해보는 거죠. 동그라미. 자, 이게 거시 트렌드입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코비드19로 인해서 언택트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크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똑같이 애완견을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는 진짜 애완견을 또 누군가는 로봇 애완견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점점점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에 여러분은 속하시는 것 같나요? 아마도 혼자라는 것? 네, 혼자라는 것 선생님 동그라미 하셨나요? 아니면 어디 수학행? 네, 수학행. 수학행. 또 수학행 하나? 네. 오케이, 수학행 하나. 자, 작지만 확실한 행동. 그죠?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애완견을 키울 때 그 애완견을 키우는 그 행복감? 그죠? 이런 것에 그걸 극대로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비즈니스를 설계해 나가야 되겠죠. 맞죠? 선생님 혹시 어떤 거에 속하는 것 같으신가요? 좀 소확행이랑 네. 혼자라는 거, 소확행이랑 혼자라는 거. 혼자라는 거. 언택트. 언택트. 언택트도 생각을 하셨군요. 소확행이랑 혼자라는 것, 언택트까지. 네. 자, 언택트를 하신 이유는 아마 이렇게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유튜브나 어디 뭐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신 거죠? 아, 좋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이런 요소들을 섞어가지고, 이 트렌드 안에 우리는 속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또 그걸 드릴게요. 자, 산업업종 범주 예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표준 산업업종 이렇게 그런 카테고리들이 나와 있어요. 카테고리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혹시 사업자 등록을 낸다거나 하면 그 업종을 막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업종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출판 북테크에 대해 들어가나요? 아니면 농업, 재배, 가공, 유통에 들어가나요? 교육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헬스케어에 들어가나요? 패션, 스포츠에 들어가나요? 모빌리티, 게임, 자동차 렌탈, 3D 프린팅, 로보틱스, 인공지능, 딥러닝, 그리고 식품 제조 유통이거나 여행이거나 K바이오이거나 금융 핀테크이거나 통신 이동 통신이거나 소비 가전이거나 카페 레스토랑 에너지 2차 전지 호텔 숙박 빅데이터 정보 분석 제조 생산 그리고 공예 디자인이 패턴이 되게 요렇게 나와 있는 되게 좀 많이 앞서가는 기술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좀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이 적혀 있어요. 선생님은 일단 교육원 하는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다른 요소들을 만약에 우리가 산업업종을 인터넷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나는 어느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 표준 산업 그 항목들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단순히 산업 기회 안에 보시면 아주 큰 기술적인 트렌드들이 있고,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어떤 파도를 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럼 그 파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다시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우리 샴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바이오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바이오 분야.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장 접근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 어떤 유형의 사업인가를 잘 봐야죠. 자,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면,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막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딱 시작할 거라고 하면 어떤 자금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왠지 막 있어 보이는 사무실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사무실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식당을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해도 뭔가 리모델링 쫙 된 인테리어 예쁜 그런 가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커피숍을 사람들이 많이 꿈꾸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공간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깔끔하고 이런 느낌들 있죠? 근데 그 정도까지 인테리어가 들어간 프랜차이즈형 어떤 커피숍을 하나 개업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1, 2억이 거뜬히 다 들어가거든요? 그죠? 인테리어 하는 데만 있어가지고. 근데 그 1, 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1, 2억을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겠죠. 우리 서민들이 봤을 때. 근데 이거를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산업 분석 한번 안 해보고 고객 설문 한번 안 해보고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확률이 너무너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분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있고요. 고객이 느끼고 있는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공급해주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고객들은 애완 샴푸가 눈에 먹어도 괜찮은 애완 샴푸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은데 공급해주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요가 고객들은 엄청 많은 그런 제품이 없네? 그럼 우리가 내가 빨리 저 시장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시장의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사업 아이템인가? 시장에 수요가 엄청 많은데 이런 제품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 혹시 뭔가 있으셨나요? 시장에 수요는 엄청 많아. 시장에 수요는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이런 제품이 없어.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할? 이런 느낌이 드는 기회 혹시 있으셨나요? 잘 없죠? 네, 잘 없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한겨울에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막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먹고 싶었는데 뭘 못 먹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실 때가 가끔 계신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한겨울에 포도를 먹는 게 불가능했어요. 뭐 하우스제비를 특별히 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가격이 엄청 비쌌겠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여름에 너무 새콤한 귤이 먹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됐었다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한겨울에도 칠레산 포도가 엄청나게 즐비해 있고 바나나가 맨날 널브러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우리는 이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있는데 공급이 해결되지 못한 사례가 최첨단 기술을 빼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췌장암은 걸렸다 하면 거의 3개월 이내에 대부분 많이 사망을 하신대요. 근데 도대체 왜 췌장암은 초기부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초기부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객 수요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감기는 도대체 이런 감기는 겨울만 되면 다시 와. 다시 오는데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코비드19에서 너무 막연하게 두려웠어요. 근데 요거를 해결해주는 뭔가 약이 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없는 상황이네?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요 시장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약회사나 이런 거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만약에 뭔가 약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 세상에 좋은 약입니다 라면서 여러분 팔면 저를 믿고 약 드시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제약회사라는 건 정말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런 시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세분화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기존 시장에 놓치고 있는 마이크로백이 아주 좋은 작은 가치들. 기존에 우리가 멍멍이들 애완견을 위한 샴푸가 분명히 있었어. 샴푸가 있었는데 아주 좁게 들어가 봤더니 고객들 중에 뭘 원해요? 멍멍이가 먹어도 안전한 그런 샴푸를 원해. 근데 이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시장 조사를 더 많이 안 해봤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포블러. 시장에 비어있는 원가와 차별화 우위에 접근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차별화가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좀 높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게 아니면 너무나 평범한 기술이다. 차별화가 별로 없어. 그러면 원가에서 우위를 줘가지고 더 저렴하게 자, 이런 전략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점퍼. 시장의 최적 전략 경로를 통째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서 차별화한 원가의 트레이드오프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샤인머스켓 드셔보셨어요? 샤인머스켓은 뭐에 속해요? 포도잖아요. 포도 맞죠? 포도인데 이 샤인머스켓이 등장하면서 포도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상자에 10,000원, 9,000원 이렇게 하던 12,000원 하던 포도 가격이 이 쬐끄만한 상자 2종이 들어가지고 20,000원, 30,000원 하거든요. 이런 시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포도와 관련된 어떤 시장들이 이런 게 형성이 되어버리는 구조들도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그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별로 차별화가 없는데 원가에서 우리가 원가를 싸게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면은 차별화 우위가 정말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가요? 그것도 아니면은 약간 비어있는 시장에 조그마한 니즈가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신가요? 자, 내가 우리 기존에
뭔가 이렇게 집에 반려식물 키트가 시장들이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장비 시설을 막 조금 더 넣어가지고 기술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럼 이런 시장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찾고자 하는 전략들은 틈새 시장을 아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의 고객 니즈가 있는데 그 니즈 안에서 또 조그만한 또 다른 니즈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요런 니즈들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작성할 거는 이렇게 생긴 전략 캔버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런 캔버스가 있어요. 이런 캔버스가 있고요. 자, 요 캔버스 안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사례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자, 직접 바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스트잇에 그냥 붙여가지고, 여기 기회 여기다가 붙이시고, 위협 여기다가 붙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붙여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업이 아까 우리 혼자라는 것, 아니면 뭐 소확행, 뭐 이런 어떤 컨셉들을 잡았잖아요. 여기 안에서 봤을 때 외부적으로 기회가 되는 거는 뭐가 있고, 또는 위협이 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기회를 본다고 하면 코비드19는 여러분에게 기회인가요? 위협인가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자, 코비드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애완견에 더 관심이 많아져.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회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기회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위협적인 요소는 뭐예요? 현장에 나가서 마케팅을 직접 못하겠네? 코비드19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코비드19는 기회 요소도 될 수 있고 위협 요소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기회 요소로서 더 강한 것 같아. 그러면 기회에다가 뭔가 코비드19로 인해서 뭐 해서 이거 우리 기회인 것 같고, 그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요 내용들을 쓰면 이거는 사실 사업 계획상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회와 위협은 이거 뭐죠?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 외부의 트렌드를 봤더니 이건 나한테 기회인 것 같아. 트렌드를 봤더니 이건 나한테 위협인 것 같아. 자, 그리고 오른쪽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약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약점.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외부 환경의 변화 중 나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트렌드, 모멘텀. 자, 내가 막 체육복을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자, 오징어 게임이 딱 대박을 치는 순간 이게 갑자기 뭐 체육복 만드는 이 초록색 체육복 만드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엄청나게 대박이 날리겠죠. 그죠? 이런 뜻하지 않은 기회들이 분명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문화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회 요소에 뭐가 있습니까? 뭐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음. 이런 건 우리의 기회 요소가 되겠죠. 그죠? 기회 요소가 될 겁니다. 근데 위험 요인으로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유럽에서 오히려 동양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뉴스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위협 요소가 되겠죠. 근데 오른쪽은 이제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 오른쪽은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지금 현재 애완견과 관련한 샴푸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그럼 이건 나의 강점이 되는 거고, 지금 생각만 가지고 아직 기술 확보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아직은 약점이에요. 약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해. 이런 것도 아직은 약점이죠. 그렇지만 내가 주변에 네트워크가 짱짱하게 많아. 나는 지금 당장 생산을 하지는 못하지만 생산할 수 있는 그 네트워킹이 다 잘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은 강점이죠. 자, 내가 애완견과 관련해서 이미 경험을 많이 해봤어. 내가 우리 집에서 애완견을 한 30년 키워봐가지고 30년은 여러분이 안 살았구나. 죄송해요. 한 15년 키워가지고 내가 애완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 그리고 아니면 옛날에 그 애완견 샵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 이런 좋은 거 강점. 내가 뭔가 부족해 하는 건 다 약점. 아시겠죠? 자, 그 위에 있는 4개를 한번 또 써보고 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나는 아까 산업업종, 기존에 생각하던 산업업종 안에 외부 환경의 변화를 요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내가 아까 소확행만 선택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요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변화 새롭게 들어가는 업종으로 아마 진출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소확행을 선택했는데 요걸 봤더니 여전히 소확행이 괜찮아.
그러면 소확행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런 내용들. 여기 안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 모포 샴푸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진입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기존의 애완견 샵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진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아시겠죠?